네, 강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머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 중인데 최근에 2차 전지가 조금씩 반등을 주고 있는데 에코프로머티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왜 그런 상황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대에 내가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들 중에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가격 위주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내용을 이해를 한다면 에코프로머티의 타점은 물론이고요. 다른 종목에 가서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익힐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일단 인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너무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인증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요. 자, 제가 지금 조회를 누르면서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1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대략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내 계좌 수익률은 110%, 2배가 넘었습니다. 이건 종목 수익이 아니라 계좌 수익이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등락폭이 조금 커졌지만 그래봤자 3%, 4% 요 정도 수준이다. 제 계좌 수익하고는 사실상 비교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종목 수익이 아니라 계좌 수익을 오픈한다는 건 손실난 부분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투명한 인증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매하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이 나오는지 그 내용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 앞서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주식시장은요, 가격이 올라가는 쪽에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강한 놈이 계속해서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과정 내에서 종목군에 대한 변화만 있다 뿐이지 종목 성격에 대한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어떤 타점에 공략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HLB 제약이 있고요. 실제 제가 매매한 날을 보면 어떻습니까? 3월 11일 정확하게 돌파 구간에 공략을 하고 이틀 동안 19% 수익, 그리고 그 다음날 이틀 동안 매수를 이어가죠. 3월 14일, 3월 15일. 그쵸? 그랬을 때 지금 급등 구간을 또 만들어놨다. 그리고 정확하게 돌파 구간에 공략을 했다는 점,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약주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군들을 제가, 자, 보세요. 시장가 매수 8시 51분 전부 다 장 시작 전에 다 공개를 합니다. 왜? 돌파 구간만 공략을 하니까 이런 매매가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내용을 보면 엑시콘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자, 내용 보세요. 제가 14%씩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낸 구간이 있지만 올라가는 구간에서 또 사죠. HLB 제약, 그 처음에 보여줬었던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밑에 PSK 홀딩스를 보더라도, 자, 내용 보시면 2월 달에도 1%씩 8%씩 이렇게 수익 나는 구간이 있었는데 돌파하는 구간에서 또 매수를 합니다. 그쵸? 계속 강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돌파 구간에 매매를 해야 단기간에 수익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PSK 홀딩스도 그렇고 여기 엑시콘도 그렇고 전부 다 반도체입니다.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매수, 매도 이틀 걸렸죠? 75%. 정확하게 돌파 구간이죠. 이런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공개를 한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이런 시기예요. 자, 내용 보세요. 자람 테크놀로지 시장가 매수 8시 53분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죠. 자, 밑에 보더라도 세경 하이테크 보세요. 그쵸? 세경 하이테크도 전부 다 장 시작 전이고, 세경 하이테크를 보더라도, 그쵸? 계속해서 매도를 한번 잡더라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또 산다. 그렇죠. 시장의 등락에 관계없이 강한 종목은 계속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무엇보다 돈을 안 받습니다. 대신에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류의 종목을 하는지 제가 다 보여드렸고, 이런 매매를 해서 어느 정도의 계좌 수익이 발생하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에코프로머티를 포함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자고요. 자, 에코프로머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스트레스 좀 받으실 겁니다. 근데 최악의 구간은 2월 달에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등의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게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자, 처음에 에코프로머티를 볼 때는 에코프로 BM을 함께 봐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에코프로머티가 더 강한 움직임을 보였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뭐 물론 지금도 상장되고 나서 긴 시간이 지나온 건 아니죠. 하지만 상장된 이후에는 뭐가 발생하죠? 매물대가 없죠. 그러면 신고가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됩니다. 고가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물대가 없어요. 단순 차익 실현 매물만 존재하기 때문에 고가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을 소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상장 초기에 상장됐었던 가격 자체가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쵸? 11월 달에 상장된 이후에 12월 달 그리고 1월 거의 한 초반 정도까지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었어요. 그 낮은 위치를 어떻게 아느냐? 정확합니다. 그쵸? 에코프로 BM의 평가치의 50%만큼의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코프로머티가 상장됐을 때도 에코프로 BM은 지금 현재 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7조 수준 정도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50%를 빼볼게요. 어느 정도 빠지나요? 13조 정도 나오죠. 에코프로머티는 못해도 13조 정도, 이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포텐셜, 그렇죠?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 종목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42,000원, 42,000원대 상장 가격이 시총 기준에서 3조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올라가고 나서 보니까 에코프로 BM은 고가에서 매물을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부분을 선반영 시켜놨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쪼그라들었고 그런 과정에서 최악의 구간을 먼저 거쳐왔다는 거죠. 그러면 특정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는, 즉 전기차 시대가 안 오면 모를까 앞으로 오는 과정에서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가정을 놓고 봤을 때는 대략 한 아무리 낮아져도 20조를 이탈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머티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에코프로 BM의 20조를 최저치로 잡았을 때 대략 한 10조 원 정도까지는 그냥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에코프로머티의 가격대가 10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곱하기 2를 해도 20조고요. 20조에서 곱하기 0.3을 더해야 돼요. 30%만큼 더 평가를 받아 있는 그런 상태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머티의 상승 여력은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30%만큼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확인하고 매매를 하자. 그리고 상승폭에 대한 부분, 즉 기준치에 대한 건 에코프로 BM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에코프로 BM이 최악의 상황을 거쳐서 지금 가격대를 형성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이 나오지 않는다면 에코프로머티는 지금 바닥 구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장기간 보유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에코프로 또는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실제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3년, 5년씩 보유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투자하면 안 돼요. 가겠지만 이렇게 투자해서 내가 뭐 2배, 3배, 4배 막말로 한 10배 먹으면 뭐 오케이 뭐 기다릴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걸 장담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 지금 27만 원인데 5년 뒤에 270만 원을 정확하게 개런티 해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무언가를 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보유기간을 조율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치와 에코프로머티의, 즉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머티의 가격대, 즉 이 간극을 보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단타가 아니라 스윙급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짧게는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켜야 된다는 거고 길게는 3개월. 그럼 장기 투자가 3개월이란 소리입니다. 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오늘 조금 어렵게 진행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HLB를 거래한 내용을 보면 자 보세요. 1월 달에 제가 매수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났는데 31.9%의 수익이 났죠. 며칠 걸렸나요? 하나, 둘, 셋, 넷. 4일 걸렸습니다. 매도한 가격이 63,100원인데 올라온 가격대에서 또 샀어요. 보세요. 63,100원에 매도해서 8만 원에 다시 사고 78,550원에 다시 삽니다. 그렇죠? 이 구간에서 다시 사잖아요. 그러면 20% 이상 상승한 가격대에서 다시 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구간은 내가 먹을 수 없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확인 구간, 다시 매수, 또 수익 구간, 확인, 다시 매수 또 수익 구간. 근데 이런 과정에서 HLB 쪽으로 2월 말 그리고 3월 초에 몰려 있죠. 그렇다 보니까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HLB 제약으로 제가 확대시킨 겁니다. 그쵸? 다시 매수, 그쵸? 차익 실현에서 19% 그리고 다시 매수 어저께 급등. 오늘도 시가에 약했지만 다시 회복. 이런 구간에만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답입니다. 그쵸? 자,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타점에 대한 이해, 그쵸? 제가 원리에 대한 이해는 무조건 선반영된다. 그리고 선반영 구조, 즉 돌파 구간, 무슨 얘기냐?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걸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시세가 나오는 원리예요. 하지만 타점은 이런 식으로 가격대가 지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실시간 타점이 필요하고요. 그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왜? 가격이 움직이니까.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타점을 잡을 땐 에코프로 BM을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가격을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왜? 실적보다 가격이 먼저 올라가니까. 지금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쵸? 계속 같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런 선반영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초과 수익이 발생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시장에서 초과 수익이 발생할 수 없다. 너가 보는 거 다르고 내가 보는 게 달라야 초과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에서 지금 실적이 좋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좋다는, 즉 그 시간차가 존재를 했을 때만 초과 수익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먼저 선반영하는 이 구조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5년 뒤, 10년 뒤, 100년 뒤가 되더라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타점을 잡아야 되고, 무엇보다 이 타점은 신고가 구간부터 공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보유기간은 2주부터 최장 3개월을 넘기면 안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답이 나왔죠? 강한 종목이 더 강하고, 강하다는 타점을 잡는 기준치는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강하고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30%, 20%,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